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저희가 30분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오늘이냐? 오늘 그 김영수 센터 소장님 있으시죠? 소령으로 입회하신 이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공개를 하신 분이 오늘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해서 이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진짜 이런 기록 보고존의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이 부분 좀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럼 먼저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안규백 장관을 고발한 이 김영수 센터장은 누구신지. 그러니까요. 네. 이게 검색하면 나오긴 할 텐데 네. 워낙 또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네. 영화 모티브 실제 주인공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영화 1급 기밀의 실제 모티브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해군 소령 출신으로서 그때 2009년일 겁니다. 그 계룡대 군납비리를 폭로해가지고 가정 네. 공격을 다 당했지만 그랬죠. 결국 그것이 사실인 것을 입증해가지고 네. 보국훈장 받으신 분이시고 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분야 조사관 약 5년 하시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이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셔서 이게 뭔가 일개 유튜버가 주장했다라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네. 더 메신저의 신뢰성은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 있다. 그렇죠. 검증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군 소령 복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이 군 내부 비리라든지 어떤 군 사망 사고 조사위원회 조사 이과장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은 이 군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흐름이라든지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조사가 그냥 네. 사망만 딱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같은 걸 전부 다 그렇죠.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전체의 정보를 가급적 접근도 할 수도 있었고 가급적 정보에 대한 많은 좀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네. 각종 국회의원이라던가 네. 보좌관들이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물어본다고 해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 보좌관, 국회의원들하고 수시로 통화가 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군 내부의 이런 뭐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배경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단은 오늘 김영수 센터장이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고발인 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고발장은 지난달 27일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혐의는 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하고 네. 오늘 10시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 조사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한테 고발장을 쓴 이유, 네. 고발장에 적시한 통화한 사람,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지 등등을 다채롭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느낌은 거의 1차 조사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면 진짜 짧은 거거든요. 여기 그냥 가서 보통 누구세요? 이름 뭐 그다음에 주민번호 뭐 직업이 뭡니까? 그렇죠. 뭐 이것 좀 물어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인적사항 조사를 먼저 하는데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가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근데 고발장을 쓴 이유하고 통화한 사람 그다음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지를 물어봤다는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고 고소장을 제가 봤더니 고발장을 봤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이거 읽어보고 조금 더 추가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원조생 대따님께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근데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 이분이 고발장을 제출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 제출하셨나요? 이게 좀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원고를 좀 보면서 읽겠습니다. 네네네. 그 고발장 제목은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의 고의적인 군무이탈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김 센터장 주장에 따르면은 네.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할 때 군무이탈 네. 뭐 원래 병사라면은 그 탈영이 되겠죠. 네. 근데 방위병은 군무이탈을 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군무이탈 사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게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맞아요. 한기호 의원도 이제 사성장군 출신이던가요? 삼성장군 출신이던가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어떤 내용을 그러면 거짓 증언했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안 장관은 그러니까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네. 22개월 동안 자신의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에서 35 보병사단 예하 고창대대 대산면 중대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했다면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1월 4일까지여야 되는데 그렇죠. 복무 기간이 그보다 8개월, 그러니까 약 음. 정확하게 240일 더 길었다는 겁니다. 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도 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네. 근무지 이탈을 한 거 아니냐, 영창을 산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병적자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병적자를 공개 안 했죠.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음.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합니다. 네. 저 이제 화면 자료 좀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해 인사청문회 때 이거 말고 이제 인사청문회 발언 내용이요. 아, 네. 발언 내용. 네. 그러니까 그 뭐 인사청문회 발언 보면 7월 25일자. 예.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해 이게 주시죠. 2025년 7월 25일 날 안규백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발언한 내용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네.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가 됐는데 그해 6월쯤 부대로부터 3일 더 근무를 해야 된다는 연락이 왔다. 맞아요. 왜 3일이냐? 안 장관이 복무하는 면대에서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그 현역병 1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냐? 점심을. 네. 당시 안 장관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약 2, 3주간 점심을 제공했는데 면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이 어떤 알력 관계가 있어서 상부에 투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기무인가 헌병인가에서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 조사받았던 3일이 복무 기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며칠 더 근무해야 됐다. 네. 이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있을 텐데 네. 방학 때 며칠 더 군부대에서 복무를 했다. 그래서 22개월 군복무라고 기록이 된 것이다. 아. 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 장관의 지금 해명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때 해명이라는 것은 원래는 복무를 다 마쳤고 그다음 자기가 그냥 대학교를 다시 복학해서 다니던 중에 8월달에 전화가 왔다. 전화가 6월 와서 달입니다. 6월 6월 달. 달에 아, 6월 전화가 달. 와서 뭐 며칠 더 이게 부족하니 그 기간 동안 그냥 방학을 이용해서 더 복무를 해라. 근데 이게 그냥 마치 그 연속 근무인 것처럼 그 기록이 돼 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김영수 센터장 얘기는 김영수 센터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 안규백 장관이 전역 예정일 전에 군무 이탈을 했고 네. 그러니까 탈영을 했고 네. 그게 발각돼서 당시 헌병에 체포돼서 구금 30일을 받았고 아. 여기에 군무 이탈 기간 약 7개월만큼 총 8개월 추가로 복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규백 장관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뭐가 가장 크게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영창 30일은 어떻게 해명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구금 30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한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영창을 자기가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있는 본인은 거예요. 살지 않았다고 그런데 하는데 병적 기록에는 구금 30일에 써 있고 병적 기록부는 아직 공개되는 안 됐으니까. 일부 봤다라고 하는 주장에 따르면 네. 병적 기록에는 구금 30일이 써 있으니까 아. 이 구금 30일이 뭐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영창 30일이냐, 네. 교도소 30일이냐, 네. 아니면 뭐 방위대 그때 당시 이제 대사면 주민센터겠죠. 주민센터에서 그 30일 동안 갇혀 있었던 거냐 등등의 막 주장들이 막 엇갈리고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병적 기록의 구금 30일은 영창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거밖에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거에 DP로 활동을 하셨을 때 군사합격경찰로 탈영병을 체포를 해 와요. 그러면 제일 절차가 어떻게 돼요? 데려와가지고 어디다 영창에다가 먼저 구금을 합니까? 일단 헌병대 수사과장 그 수사계장 앞에다 앉히고 네. 조서를 꾸미죠. 조서를 꾸민 너 다음에 왜 나갔니? 아, 너 왜 안 들어왔니? 아, 바로- 그동안 뭐 했니? 아, 추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요. 아, 그래서 일단 영창에 구금을 해놓습니다. 일단 근데 구금해 놓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 수용자고 네. 하나는 미결 수용자예요. 네. 징계는 정말 징계만 받는 사람들인 거고 네. 미결 수용자는 육군교도소 재판 내지는 군판사 재판 받기 전에 잠깐 구금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금 30일만 있으면 네. 징계 수용자인 거고 아. 만약에 그 7개월이라는 기간이 네. 학교 복무가 아니라 네. 군판사의 군 재판까지 진행이 돼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 네. 그럼 이제 기결 수용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건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해명이 돼야 되는 것 같고 학교 기간을 그러니까 저분은 이거 안규백 장관은 3일 조사 받았는데 그게 복무 기간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다시 받으라고 전화가 왔다는 건데 그렇죠.
제가 구병역법 네.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병역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18조예요. 네. 현역의 복무 사항입니다. 지금 아마 사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네. 현역병이 징역, 금고, 구류 또는 영장 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 영창 일수, 복무 이탈 일수는 현역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 말고는 현역 그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창 조사만으로는 네. 산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산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조사를 받았다 해서 이게 어떤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유죄가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네. 구속이 되고 네.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네. 그 기간조차 복무 기간이 산입이 돼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구금만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사실 모르니까. 네. 근데 저분은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3일을 복무 기간이 산입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기가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네. 나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네. 이거거든요. 그렇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없습니다. 85년도 당시로 치더라도 아무리 옛날이긴 하지만 네. 조사를 받은 그 날짜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는 없다.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뭔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예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로 활동을 할 때 뭐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간부들한테 밥 사줬는데 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사를 받은 복무일수 산입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하루 종일 구금되어서 조사받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왜 복무기한에 산입하지 않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제 이제 병역법 44조에도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 집행 일수, 군무 이탈 일수, 영창 일수는 현역 복무 기간 또는 실역 복무 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아마 개정된 법까지. 예. 아까는 이제 개정 전의 법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우리 사무총장님께는 안 장관이 병적 자료, 그다음에 병적 기록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다 밝혀지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은 또 봤다는 직접 건 봤다고 해요. 예. 근데 왜 이게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김윤영 전 국민의힘 상근대 부대변인이 이 프로그램 중간에 우리 얘기하고 다른 패널 얘기하고 있을 때 병적 기록. 네, 병적기를 자기가 핸드폰으로 그냥 발급 받았단 말이에요. 3분도 안 걸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왜 아직도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아하. 네. 아니 근데 이걸 지금 취재를 했다라고 하는 SBS 무슨 김태용 기자, 네. 군 전문 기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전해줬다고 하는데 또 다른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군무 이탈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네. 군 수사과에서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그게 근데 병적 기록에 남아요? 그 이제 구금 30 남죠. 어. 상벌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상벌을 왜 받았는지, 네. 징계를 왜 받았는지 최소한의 구체적까지는 아니어도 아. 최소한의 근거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럼 구금 30일이 네. 군무 이탈 30일인지, 군대 내 가혹행위 30일인지, 군대 내 다른 비위행위 30일인지 아직 네. 그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만약 군무 이탈 30일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기자 말대로 다른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추측이 우리 가능합니다. 우리 원조 생태탕님께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만약에 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병적 기록 수정이 가능했을 거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이거 개인이 네. 수정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세 번째 총선 출마할 때 네. 2016년 때 이렇게 병적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그때 알았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러면 네. 10년 전에 안 했느냐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바꿨고 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자기가 뭐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퇴임한 후에 병적 기록 정정 조치를 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병적 자료 원본이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돼 기간이 한 40년 넘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게 사라졌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은 혹시 있나요? 저도 이걸 확인해 봤는데 네. 병적 자료는 연구 보존 문서라고 합니다. 오. 이거는 PC가 군에 도입되기 이전에 수기로 다 했잖아요. 네. 그거 PDF로 파일화 작업 다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 기록에 다 남아 있답니다. 그걸 그렇지 네. 그렇게 했어야 돼. 그거 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음. 그러면 이건 이긴 사무총장에 여쭤보겠는데 안 장관은 그럼 다른 근거를 지금 혹시 본인이 내세우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말뿐인데 네. 이제 학교를 다녔다라는 근거를 대면서 네. 학적 기록부를 공개를 했는데 네. 그건 사실 근거가 안 되죠.
그러니까 타령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그것도 네. 문제인 거고. 네. 그리고 뭐 1월 4일 소집 해제 이후 학교 다닌 거라고 하면서 이제 증명을 해놨는데 네. 이 학적 기록부터 사실 뭐 아주 옛날 자료라서 네. 뭔가 학적 좀 기록부 저희 한번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학적 기록부 보면 기간을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83년 입대라고 돼 11월 5일부터 85년 1월 4일 제대라고 돼 있어요 병역 관계가. 근데 85년도 1학기를 다닌 것으로 돼 있고요. 83년도 2학기, 그다음 84년도는 장기 휴가에서 장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휴학이라고 돼 있겠죠. 그다음에 85년도는 전부 다 다닌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학적 기록부 그때 한기호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이게 그 복무 기간하고 겹친다라는 거 아니었었나요? 맞죠. 그러니까 복무 기간이 지금 겹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안 장관이 저렇게 해명을 하는 거죠. 자기는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녔는데 며칠만 방학 때 다녔다. 그래서 1월달에 소집 해제가 되고 이제 방학이 네. 껴 있고 네. 2개월 정도의 공백을 둬서 이제 3월달 개강하면 그때부터 학교를 다녔다라는 건데 네. 글쎄 80년대 학적 기록이라서 충분히 뭔가 이건 지금 의혹 제기입니다. 이건 뭔가 좀 후차적으로 뭔가 변경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네. 정말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려면 병적 기록이 답이죠. 네. 그러면 김영수 센터장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건가요? 고발까지? 우선 네. 김 센터장도 본인이 직접 병적 기록부를 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만 그 안 장관 인사청문회 2025년 7월 15일 날 열린 인사청문회 2주 전에 국회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가 김 센터장에게 안규백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구금의 구체적인 사연은 기재돼 있지 않다. 아하. 1985년 당시 방위병이 어떤 경우에 구금 30일 처분이 되는지라고 전화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진짜 국회 보좌관들이라든지 뭐 여러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군 관련한 일이 있었을 때 항상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그렇죠. 이러한 일이었겠네요. 이게. 김 센터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당시 민주당 관계자가 병적 자료를 직접 보면서 김 센터장에게 질문을 한 게 확실하다. 그래서 왼쪽에 뭐 있지 않아? 오른쪽에 뭐 있지 않아? 사유가 뭐라고 돼 있어?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없는데요? 그런 내용 없는데요? 여기 역으로 구금 30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사유는 적혀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발장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모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병적 자료를 확인했고 네.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 위 구금 30일의 사유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고의적인 장기간의 군무 이탈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구금이 병적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김 센터장 휴대폰이 삼성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녹음이 되는군요. 자동 녹음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조사 분야의 어떤 좀 누군가를 조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출마카세님 아까 얘기했지만 네. 오늘 그 고발인 조사 받으면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전화 관련된 기록을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왜 그러면 보통 경찰에서 누구랑 통화를 했다 그러면 참고인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러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녹취록 있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이렇게 그 본인 목소리 맞아요?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김영수 수령이 오늘 고발장 접수하고 조사받으면서 그 제3자 네. 익명의 누군가에 대해서 통화를 했고 그렇게 들었다라는 그렇죠. 새로운 팩트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건 그러네요. 분명히 지금 피의자,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죠. 이제 진술 조사라고 하는데 진술 조사에 상대방이 누구이며 그다음에 전화번호 다 물어봤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전부 다 또 전화를 또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화 조사를 하든지 할 텐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걸 이미 뭐 예를 들어 이거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수 센터장이 이 어떤 이 저기 국방부 장관의
과거의 탈영 의혹이란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발굴한 게 아니라 그렇지. 오히려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부 여당 측의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질의를 받고 확인을 했다는 거네요. 새어 나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뭐 여당 쪽도 그렇고 관련된 사실을 알고 근데 9금 30이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사회가 왜 안 잡혀 있느냐 이걸 그러게요. 이제 김용수 센터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남성일 경우에 청와대는 기록을 다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흥미롭게 본 보도가 있는데 일요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네. 감독 보도죠. 이건 일요신문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네. 김영수 센터장과 정부 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정부 관계자가 구금 원인을 국무이탈로 확인을 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안규백 장관 인선 후에 국방부 관계자는 김영수 센터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공개하지 않아줘서 안 장관이 고마워하더라. 이거를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야, 그래 이건 저는 이 메시지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겠죠. 김 센터장이. 네,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김영수 센터장이 이번에 그 국회에서 이 관련 기자회견 할 때 저는 그 말이 가장 좀 신빙성이 갔던 부분이 뭐냐면 장관님 이거 제가 이것을 얘기해가지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되면 이거 망신이다. 오히려 지금 본인이 스스로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하는 사람이 되게 뭔가를 다 알고 얘기하는구나. 이거 그냥 단순히 야 너 뭔가 있을 거야. 너 이렇지 않아? 라는 어떤 의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야 너 이거 확실하니까 당신 여기서 뭔가 좀 뭐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아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그 출마카 선생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병적 자료에 9금 30이라고 돼 있으면 보통 사유도 당연하죠. 써져 있는데 왜 그러니까 없다라고 지금 이제 하는 건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를 보면 네. 상벌 규정에 네. 그러니까 상벌 조항에 구분, 사유, 연원일, 상벌권자 근거까지 적어야 되고요. 네. 복무 기록 같은 경우에도 구분, 연원일, 소속 및 직책, 근거 확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진급 강등이나 군사 특기, 군사 교육 등등등 만약에 정말 영창에 구금이 됐다면 네. 왜 구금됐는지를 적어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거의 병적 기록 그 시행 규칙에 따른 별지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러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금 30일만 적혀 있는 건지 아닌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것만 적혀 있으면 네. 글쎄요 외부의 어떤 외압까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제기하는 의혹인데 네. 그때 당시 안규백 장관의 아버지가 네. 안기남 씨라고 해서 네. 대산면 매산리의 유명한 면장 출신인데다가 네. 당시 1952년도에 최초로 이루어진 도의원 선거의 당선자예요. 아. 그리고 고창 금고의 이사장인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막강한 파워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지역 유지였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아들이 영창이 구금됐다. 네. 저기 뭐 중대장한테 저기 중대장 좀 지워줘요. 네. 구금 30일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둬야 되는데 네. 그 사유까지 좀 적지만 나중에 우리 아. 아들 진로 문제도 있고 네. 좀 봐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1975년에 KBS 드라마 여로라는 드라마에서 네. 장욱재라는 배우가 네. 1975년 8월 달에 방위 소집을 받았는데 다음 년 2월 달까지 4일만 근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유가 알고 보니까 중대장한테 그 당시에 돈 27,900원인가 주고 뇌물. 술 접대 2번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병역법 처분 받고 뇌물수수 위반 받아가지고 처벌받기도 했거든요. 아. 그 당시엔 이런 게 횡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뭐 저희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뭔가 외압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사유를 지웠을 수는 있다.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 센터장의 또 다른 근거라는 것이 고향 지인이나 또 직접 만나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안 장관이 성균관 대학교를 재학 중이었고 대산면 중대장이 어떤 이유로 안규백 장관이 수개월간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었으며 아까 그 배우랑 비슷하죠. 맞아요. 이러한 사실이 당시 대산면 상당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뒤에 네. 84년 후반기 대산면 파출 소장과 주민 방위병 등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소속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 알려지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헌병대가 피고발인을 체포해서 구금하게 되었다라는 전언이 담긴 기사까지 나왔다. 그 지역에서는 조금 이게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아니 있는 그렇죠. 이제 군 내용이었겠네요. 복무 중인데 얘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아. 근데 고창에 이 주민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그렇지. 아니 얘 아직 소집 해지 안 됐는데 지금 아. 저기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라고 계속 마을에서 이 정보가 퍼져 나가고 그렇지. 그걸 인지한 헌병대가 안 되겠다. 그렇지. 서울에 있는 DP한테 공조 요청해 해서 아. 체포하게 된 것은 아니냐라고 네. 추측하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은 김 센터장이 네. 이 대산면까지 내려가가지고 지역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분이 기자는 아니지만 취재를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병적 자료 말고 이 안 장관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군에는 혹시 없나요? 있습니다. 네. 뭐 DP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소집 및 소집 해제는 구 인사 명령에 해당됩니다. 네. 모두 기록으로 보존돼 있어요. 네. 그 안규백 장관의 인사 명령은 계룡대의 육군 기록 정보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네. 뭐 그 안규백 장관이 그러면 이 지금 원래는 지난번에는 대통령 따라서 순방 따라갔으니까 뭐 입장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미 들어온 뒤에도 별 반응이 없이 약간 그냥 뭉개고 간다는 느낌인데 입장 변화가 혹시 있나요? 안규백 입장 변화 장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던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네. 해당 그러니까 탈영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다. 네. 그리고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일자와 재소집 일자, 네. 최종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네네네. 네 말씀하시죠. 이 같은 국방부 해명에 대해서 김영수 센터장은 이 해명 역시 거짓말일 것이다. 아. 대변인이 직접 봤냐? 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병적 증명서, 기록부 또 인사 명령서를 보여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짜 난 적극적으로 쉬고 싶다라는 그 카피 말처럼 그렇죠. 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알고 싶지 않다. 열심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거죠. 진짜 약간 좀 국방부 장관의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니, 거의 뭐 지금 온라인과 미디어에서 그냥 탈영병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김영수 센터 소장은 당시에 인사청문회 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건데 네. 왜 이제 와서 이제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걸 이제서야 고발을 한 것인지. 근데 이제 일단 고발의 의무가 없지만 네. 추측컨대 네. 지금 우리 국방부가 하는 행태 충분한 수기와 공론화 과정 없이 3, 4년간의 그 통합사관학교를 추진한다거나 네. 방첩사 해체한다거나 그리고 막 그 뭐 해군 호위함 승조원도 사망하고 실종했을 때 그때 당시 뭐 김현지 씨로 보이는 사람과 태릉시 씨의 골프를 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평생 군을 위해서 일했었던 김영수 소령의 마음에는 네. 마음에 들지 않았고 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의와 애국심에 기인한 그런 어떤 마지못한 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출박하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골프를 쳤다는 거는 국방부에서 명백히 허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네. 청와대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저의 개인의 의혹으로 의혹 제기로 국방부 장관 받아들여야 부분은 됩니다. 네. 확실하게 아니고 대통령 부분은 아직 뭐 몰라요. 맞아요. 요 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가 어디 또 갈 수 있습니다. 가도 제가 갑니다. 괜찮아요. 아니, 제가 가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이 원조 생태단께 이거 여쭤봐요. 그럼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거의 언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이게 제일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언론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죠. 청와대 입장 없습니다 그냥.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게 비교가 되느냐. 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시에 핵시설 언급돼가지고 맞아요. 미국 대북 정보 제안됐을 때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반박했거든요. 네. 아. 서포트하고. 예. 요게 좀 이상하다. 음. 평소 내로였으면 바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뭐 곧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제 보면 일기 청와대 뭐 개각을 할 때 뭐 그때 같이 그냥 뭐 개각을 하려 해서 그냥 뭐 이거 그냥 이 이슈로 그냥 치워버리겠다는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얘기들도 들리고 네, 또 네.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실드나 디펜스를 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안규백 장관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싸운다기보다는 회피하고 있는 건데. 더 먹는 아니고 아니, 같이 방송하는 민주당 패널들도 아니 병적 기록 공개하지 뭐 하는 겁니까라는 톤이에요 다들. 이제 버려지나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한번 경찰 조사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앞으로 진짜 경찰에 대한 수사 능력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덕분에 참 30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